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ADHD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든 주위가 산만한 아이는 한두 명쯤 꼭 보이죠. 보호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좀처럼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보며 ADHD를 의심하곤 합니다. 설사 ADHD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더라도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정도는 알고 있을 만큼 평상시에 흔하게 듣던 용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마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기에 겪는 현상으로 알고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갑자기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면 ADHD보다는 다른 심리적 요인이 클 가능성이 높죠. 성인 ADHD는 어릴 때 있던 ADHD가 완치되지 않아서 생기는 후유증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ADHD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동도 2018년 대비 2배 정도 늘어났지만 성인은 5배가 늘어났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ADHD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고 가보죠. ADHD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의 줄임말입니다. 병명에 답이 다 나와 있죠.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이라는 특징을 가진 신경계 발달 장애입니다. ADHD는 주로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며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죠. ADHD 아동들은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리 말해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다가도 갑자기 어디선가 다른 소리가 나면 금방 그곳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시기죠. 시험을 볼 때는 아는데도 문제를 끝까지 읽지 못해서 문제를 틀리기도 합니다. 허락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뛰어다니고 말이 많고 팔과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등 지나치게 활동적이죠.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규율을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급하게 행동하려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DHD는 약물 치료를 받으면 80% 정도가 분명한 호전을 보일 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평소 어려움을 느끼던 집중력, 기억력, 학습 능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과제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강화되어 수행 능력도 좋아집니다. 주의 산만한 과잉 활동과 충동성은 감소되고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도 잘 따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죠. 물론 약물 치료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도와줄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아동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행동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좋죠.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 ADHD는 어쩌다 걸리게 되는 걸까요? 원인을 안다면 보다 쉽게 예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지만 많은 뇌 관련 장애가 그러하듯 ADHD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나마 밝혀진 것은 유전적인 영향이 꽤 크다는 것이죠. 특히 현재까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인 카테코라민 대사의 유전적인 불균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환경적 요인이 발병과 악화에 연관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환자 어머니의 산전 흡연 노출도 ADHD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흡연에는 직접적, 간접적 흡연이 모두 포함되죠. 아버지가 담배를 펴도 아이가 ADHD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또한 임신 중에 술과 약물은 태아의 신경세포의 활성을 줄이기 때문에 ADHD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죠. 만 7세부터 12세까지의 시기를 학동기라 하는데 학동기 이전에 특정 독소에 노출되는 것 또한 ADHD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페인트나 오래된 건물의 수도관에서 발견되는 납의 노출은 ADHD뿐만 아니라 아이의 분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죠. 인공색소와 식품 보존제 같은 음식 첨가물 또한 과잉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과잉 행동의 유발 물질로 설탕이 의심받곤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없죠. 미수가, 저체중아 그리고 어릴 때 머리 부상 역시 ADHD와 관련성이 불분명하고요. 즉 정리하자면 ADHD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유전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이 질환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이죠. 하지만 원인이 불분명한 것과는 달리 워낙 많이 알려진 질환인데다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고정관념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이런저런 오해를 많이 받는 병입니다. 특히 ADHD로 진단받은 아이의 부모들은 자책과 비난에 노출되기 쉽죠. 육아를 잘못해서 아이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생긴 것이라고요. 육아 방법과 ADHD는 큰 연관이 없는
한데도 말이죠. 이 밖에도 ADHD는 다양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ADHD는 병이 아니라는 오해이죠.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명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병의 증상을 개인의 도덕적인 자제력 부족이나 반항심, 이기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ADHD를 앓는 환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ADHD를 가진 10대들이 학교를 자퇴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ADHD가 사람의 지능과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죠. 고우나 피카소, 버지니아 울프, 톨스토이, 에디슨,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와 같이 성공한 유명인 중에서도 ADHD를 앓는 환자가 많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ADHD가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오해 또한 만연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인 ADHD는 5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상태이죠. 아마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제일 관심이 큰 게 성인 ADHD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죠. 미국 정신건강협회에 의하면 ADHD의 초기 증세는 평균 만 7세 때 나타납니다. 7세 때 초기 증세를 보인 아이 중 상당수가 자라면서 지속적으로 ADHD의 증상을 겪죠. 그리고 이들 중 약 70%가 10대까지, 약 50%가 성인이 되어서도 ADHD 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ADHD였던 환자가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50%는 성인 ADHD로 발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2.5%가 ADHD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100명 중 2~3명은 ADHD 환자라는 뜻이죠. 생각보다 꽤 많은 숫자입니다. 갑자기 수가 증가한 것은 이전까지는 성인 ADHD에 대해 무지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알려지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져서이죠. 아마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성인 ADHD는 어떤 증상을 띠고 있을까요? 아동의 ADHD와는 다를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성인 ADHD 환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잦은 지각, 낮은 성취도, 업무 집중력 저하, 주변 사람들과 잦은 충돌, 잦은 물건 분실, 잦은 실수, 골치 아픈 일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버릇,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 더 쉽게 직장을 그만두는 경향 등이 있습니다. 이건 안 돼 싶으신 분들은 성인 ADHD의 확률이 꽤나 높으니 하루빨리 진료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런 일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병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게 부끄러운 거지 치료는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ADHD는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질환이자 병의 증상이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삶의 질이 확 올라가거든요. 또한 막말로 ADHD가 죽을 병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질환을 가볍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꽤나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위험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ADHD는 다른 정신질환 발생과 큰 연관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ADHD로 진단된 사람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를 겪을 위험이 ADHD가 아닌 사람보다 각각 무려 11.6배, 3.2배 높아져. 이 밖에도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같은 질환을 동반할 가능성도 높고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주변 사람이 ADHD인 것 같아도 인식이 안 좋다 보니 ADHD인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좀 거리가 있는 그냥 지인 정도라면 몰라도 만약 가족이라면 어떻게든 잘 말해서 한번 가보는 게 좋겠네요.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닌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인 ADHD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